이번 영상에서는 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체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조립제법의 방법을 익히는 데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계수와 상수항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차식은 반드시 x의 계수가 1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시 또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구하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목과 나머지를 계수와 상수항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립제법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일단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는 계수와 상수항만을 이용한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 두 개를 모두 다 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다항식의 나눗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확인해 줘야 될 것이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 개수를 이렇게 자리에 맞춰서 모두 다 적어줍니다.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만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적습니다. 이 식이 0이 되려면 x가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2를 적겠습니다.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돌아가 보면 지금 x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 2x 세제곱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2x제곱을 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몫이 실제로 몫의 최고차항 개수가 2였던 것이죠. 그것은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처음에 앞에 나와 있는 2는 그냥 내려서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몫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2를 적어줬으면 여기 있는 2x제곱과 x-2가 곱해져서 이러한 식을 얻었고요. 우리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뺨으로 인해서 7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똑같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서 4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7이라는 숫자를 얻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부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7을 얻으려면 조립제법에서는 더해줘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이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7을 적었다는 건 여기에 7x를 적은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7x를 적으면 이렇게 곱해져서 이 식을 얻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14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곱해서 14를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뺐듯이 빼서 8을 얻었듯이 우리는 이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가 적어준 후에 위의 숫자에서 아래 숫자를 더해주면은 17이 나오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니은자로 해주면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으로 나눴을 때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되고요. 여기는 개수가 됩니다. 뒤에서부터 상수 x제곱의 개수, 즉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보다 조립제법으로 구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립제법을 이제 하는 방법을 기억할 때 내려 곱해 더해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처음 숫자는 그냥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숫자는 곱해 주시고 그 다음 숫자는 더한다는 겁니다. 곱해 곱해 더해 더해 곱해 곱해 더해 더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항식을 x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x라고 써 있으면은 여기에 적혀야 할 숫자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0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숫자는 그냥 내려 곱해 곱해 더해 더해 곱해 곱하면 0이 되겠죠. 더해 더해 마이너스 6 곱해 곱해 0 더해 1 이렇게 해서 몫은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나머지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다항식은 지금 x제곱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여기다가 적어주실 때 여기서는 지금 다 채워 있었기 때문에 쭉쭉쭉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적었지만 여기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비어있는 실제로 x제곱의 개수는 0인 것이죠. 그러니까 적을 때 1, 마이너스 3을 바로 적으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0을 채워주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는 지금 더하기 0x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0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3,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는 x 플러스 1로 나누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x 마이너스 1 적어주시고 처음에는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렇게 하면 자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나누는 1차식에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즉, 이 다항식을 2x-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x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바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왜 여기가 x-2분의 1이냐면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x-2분의 1을 x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상황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먼저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조립제법을 쓸 수 있죠. 그래서 2,5-1,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x 2분의 1을 해서 방금 해봤던 대로 쭉 조립제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항식을 x-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이것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2x-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안에 지금 2가 공통으로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2를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2에 x-2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2를 다시 여기다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곱셈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2x-1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어서 정확하게 이 다항식을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것이고 나머지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식으로 나눴을 때와 이 식으로 나눴을 때 지금 2가 나왔는데 차수가 얘가 더 낮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머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몫을 구하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고요. 나머지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이걸 그냥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